저는 진짜 야구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 제가 LG 트윈스 야구단 그 창단할 때 마스코트를 했었는데 장시현 PD님이 뭐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제 목소리로 기억이 난다라는 게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. 제가 중계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호 형이 홈런을 쳤다고 하면 잡아당긴 타구 이대호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죠. 수첩 돼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최강야구에서 중계를 맡고 있는 정용검이라고 합니다. 잡았습니다! 믿을 수 없는 수비! 우와, 이게 뭐야? 이건 드라마야. 바람의 추억!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! 이거 이렇게 짜고 만든 거 아니야? 잠깐 드는 생각이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었죠, 저희? 야, 10경기까지만 그냥 10승으로 가면 안 되냐? 사람들이 야구 왜 보는 줄 알겠다. 아니, 이거 진짜 너무 야구 같지 않으세요? 와, 너무 재밌는데? 전보다 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뭐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했을 때 간혹 알아보시는 분들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. 제일 큰 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저희는 사실 중계를 하는 롤인데 뭐 저희도 선수들이 이겼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,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들보다 어린 고등학생, 대학생, 그리고 독립리그 야구 선수들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커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들이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중계를 할 때는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최강야구에서의 저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최강 몬스터즈가 7할 사수하는 게 최고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감정이입을 하고 이래도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구단의 팬이었던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처음으로 몬스터즈라는 구단이 어찌됐건 제 우병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니까 팬이 되고 나니까 와 이제 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. 사람들이 야구 왜 보는 줄 알겠다. 내가 어떤 팀에 이렇게 팬이 되고 이기길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. 마음이 이렇게 되네.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캐스터가 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저는 사실 드라마 PD가 꿈이어서 살아오다가 군대 갔다 와서도 드라마 PD가 꿈이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작품을 대학생 때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선배들이 비난을 했죠. 이거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. 걔네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3, 4학년인데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제가 나 드라마 PD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사회를 보거나 남들 앞에 나서는 일들을 즐겨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럼 아나운서를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노력했죠. 그러다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러면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아나운서 준비를 했다가 제가 축구를 좀 합니다.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국회 방송이라는 데서 인턴을 하는데 같이 선배들이랑 공을 찼는데 제가 그때 아마 해트트릭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너 축구 잘하네? 축구 중계 해볼래? 라고 해서 처음 스포츠캐스터를 해봤어요.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본도 모르고 이렇게 중계를 했었는데 뭔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스포츠캐스터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이거는 스포츠캐스터 준비했던 사람들 많이 하셨던 걸 수 있는데 선배들 중계를 야구면 1회부터 9회까지 그 캐스터 선배가 한 말을 전부 다 받아 적었어요. 시작부터 끝까지 그거를 몇 번 해서 이럴 땐 이런 말을 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
딕테이션 해서 받아 쓴 거를 보고 계속 제 입에 이렇게 맞게 리듬감 있게 100개 뭐 카운트는 2&1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읽어서 입에 100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되면 기본적인 말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. 축구 중계도 그렇게 했었고 축구랑 농구랑 야구랑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 다른 종목이어도 선수들의 플레이들을 막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뱉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노력이 아마 저는 제일 큰 노력이 아니었나. 제일 힘들었거든요. 근무 시간 기준으로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10시간 이상은, 그러니까 야구 중계가 3시간이면 그거 3배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야구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 제가 LG 트윈스 야구단 그 창단할 때 마스코트를 했었는데, 그러니까 90년도에 창단할 때 마스코트 선발대에서 1위를 해서 이제 LG 트윈스의 마스코트가 된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은 뭐 팀워크이니 이런 친구들이 막 하지만 그때는 7살짜리 꼬마애가 마스코트니까 경기장에 뭐 행운권 추첨이나 뭘 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쌍둥이여서 마스코트가 된 거지 그 전에도 막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해서 마스코트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친구들이랑 못 놀고 거기 야구장을 가야 되는 게 스트레스였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축구랑 농구를 좀 많이 봤지 야구를 별로 안 봤었던 것 같아요. MBC 스포츠 플러스 들어갈 때 축구 캐스터였어요. 처음에 시작은. 그러니까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하긴 했지만 제가 중계하고 싶었던 종목도 축구였고 맨 처음 중계를 시작한 종목도 축구였고 이랬는데 저희 회사가 2012년에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사죠. 그러면서 야구로 완전히 바뀌게 돼서, 그리고 초반에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게 즐겨야 되는데 저한테는 숙제였어요. 야구 기본을 공부하고 선수들이 왜 이런 플레이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저한테 스트레스로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. 저 요즘에 제가 사실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던질 때 류현진 리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뭐 송재 위원님, 손혁 위원님, 김선우 위원님, 뭐 정민철 위원님 이렇게 해서, 그러면서 제가 야구를 투수 중심으로 많이 배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배합이 야구에서 제일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야구를 볼 때 친구들은 뭐 안타 칠 때까지는 우리끼리 떠들고 막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전 지금도 볼 배합 보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해요. 지금은 몸쪽 가야지. 봐라, 이번에 바깥쪽 간다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공 하나하나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집에서 그러니까 프로야구 중계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야구를 틀어놓죠. 이제는 야구 팬이 됐죠.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는데 이렇게 지루한 적이 없었던 일이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 저밖에 없거든요. 같은 일을 10년 동안 하는데 저는 아직도 스포츠 캐스터라는 일을 하는 게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. 그리고 항상 재밌어요. 그리고 신나고 그게 이 직업의 제일 매력인 것 같고, 또 제일 좋은 건 팬분들이 제 목소리로 그날의 경기를 기억하는 거. 얼마 전에 만난 팬분이 2016년 6월 6일 날 목동 경기 진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사실 그날 제가 그 경기를 중계하면서 했던 멘트들이나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의 스포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추억이 제 목소리로 기억이 난다라는 게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. 직관 가면 캐스터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. 재미가 없어요. 진짜.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장시현 PD님이 뭐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. 저 놀린다고 방송에서.
저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. 저는 그래서 놀랐던 거고, 아예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이,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중계를 하고는 있지만 전 일반인인데 선수들의 그런 느낌을 어떻게 알겠어요. 그리고 저는 막 이제 야구 선수들한테 너무 많이 이야기 듣고 해설위원한테 들어서 일반적인 야구 팬분들보다 조금 많이 안다 정도지, 그 타격감이 좋다, 지금 잘 맞는다 이런 걸 눈으로 봐서 이해하거나 느껴지거나 아직 이러지 않거든요. 근데 야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걸 딱 알더라고요. 타격감이 오늘 좋다라는 걸 해설위원분들은 야구를 평생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아, 오늘 방망이가 잘 나간다, 이거 넘어갈 것 같다, 타격감이 좋다, 이런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분석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, 아,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데 그거 듣고 봐도 저희는 몰라요. 일반 분, 저는 눈썰미가 되게 있는 편인데도 되게 알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 종목을 플레이했던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놀랐는데, 그리고 또 뭐 김선우 위원님이나 승준이 형이나는 다 그럴 것 같다였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니까 그게 더 놀라운 일이지.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은퇴한 선수가, 82년생에 은퇴한 선수가, 물론 고등학생 볼이긴 하지만 4연타석 홈런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, 네, 정말 너무 놀랐었죠. 꿈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뭐 되게 다양한 직업들도 생기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, 그래서 특이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특이한 걸 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거나 이런 거 아직 없어서 막 조급해하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내 꿈인 것처럼 돼서 그걸 노력하거나 이런 게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사실 엄청 조급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가 좋아 드라마 PD를 하기로 하고, 그래서 난 무조건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살아온 걸 보면 다 그냥 신방과 간 것도 전부 다 드라마 PD가 되기 위해서 가고 이랬는데, 정작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26살에 처음 생각한 그 직업으로 살고 있고, 그 26살에 처음으로 꿈꿨던 그 직업이 저한테 이렇게 잘 맞아서 아직도 그걸로 돈을 벌고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청소년분들이라든지 20대 초중반 분들은 아, 나는 뭘 하고 살지?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?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?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늦게 꿈이 생겨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, 단 뭔가 본인이 확신이 들고 정했을 때 앞뒤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노력, 그리고 실패를 해보고 그러기 위해선 정말 많은 걸 도전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. 내가 안 해보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진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잖아요. 그걸 해봐야 아는 거죠. 내가 등산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안 했을 땐 막상 난 안 좋아할 것 같아, 난 별로일 것 같아,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아요, 등산에 대해서. 근데 막상 사람들이랑 같이 그 힘들었던 기억을 공유하면서 힘들지만 정상에서 그 멋진 풍경을 보고 그 과정,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함께한 내 주변 사람들과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때 등산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경험을 해야 내가 이 일을 진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꿈에 조급하지 말고 어찌됐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걸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.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감히 해보고 싶네요.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. 잘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뭐 지금 나중에 가면 더, 저도 사실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. 집이 뭐 풍족하지 않았어서. 근데 참 어려워요.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될 거, 다 그래요. 예.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 통해서 보기에 되게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좋게 사는 것 같고 몇 명만 그럽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도
며칠만 그랬을 겁니다.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처럼 힘든 사람은 너무 많아요. 옆에도 있을 거고 뒤에도 있을 거고 앞에도 또 있을 겁니다.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. 대신 노력하면 지금의 힘든 건 언젠간 극복이 될 거예요. 예. 저도 그랬는데 전 전자사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쌍둥이 형이 사온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랑 엄청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형이랑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해요.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냥 버티면 그리고 내가 정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10년 뒤?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가 원했던 걸 해볼 수 있는 삶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버텨내십시오. 네.